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내년 총선이 이제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벌써부터 분주한데요. 누구를 낙마시키고 누구를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선에 올인하고 있는 여야가 정작 내년 총선의 룰을 정하는 데는 나태하기만 합니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밖에 앞두지 않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있죠. 우리 지역 역시 군의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선거구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당장 다음 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을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논의에 속도를 높여야겠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 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 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한 번의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문경에서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잠시 후 문경시 환경보호과의 박연복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라디오 오늘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생태관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을 말하는데요. 해마다 환경부 주최 행사가 전국의 주요 생태관광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 지역 문경에서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문경시 환경보호과의 박연복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연복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연복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문경에서 생태관광 페스티벌이 펼쳐지는데요. 자, 우선 생태관광이라는 게 무엇이고 또 생태관광 지역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시죠. 네. 생태관광이라고 하면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우수하거나 자연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통해 그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관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생태 관광 지역은 환경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환경부에서 전문가의 현장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현재 그 전국적으로 35개소의 그 관광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 생태 관광 지역 전국에 35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문경 돌리네 습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다. 자,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친화 관광, 이게 바로 생태 관광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제7회 생태 관광 페스티벌이 이제 문경에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금년에 그 문경 돌리네 습지가 그 신규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를 계기로 문경 돌리네 습지의 그 홍보를 그 하는 자리가 되고, 또한 그 문경시의 주요 시책인 그 세계적인 관광지 조성에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35곳이 있는 생태 관광 지역, 이곳에 이제 돌리네 습지가 지정이 된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 예. 문경 돌리네 습지의 그 생태 지질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 교육을 즐길 수 있는 그 사실상 살아있는 그 체험 학습장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 앞으로 그 체험 교육 프로그램과 그 운영을 통해서 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또 집중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 여겨집니다. 예. 이를 계기로 탐방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돌리네 습지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민들 이 돌리네 습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돌리네 습지가 어떤 곳인지 또 생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 돌리네는 일반적으로 한국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어가 아니고 독일어입니다. 아, 돌리네라는 말이요? 예. 독일어였어요, 이게? 예, 독일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 석회암이 물에 그 녹아서 그 접시 모양으로 움푹 파인 지형으로 물이 고이가 힘든 그 지형입니다. 예. 하지만 요 특이하게 문경 돌리네 습지는 물이 연중 그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그 습지가 형성된 그 국내 유일한 곳입니다. 네. 또한 그 습지는 그 생물 다양성 유지와 생태계 안정, 그다음에 생물 서식지 기능 등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생태계의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희한하네요. 보통 이제 물이 이제 지하로 스며 들어갈 텐데 내려가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연중 계속해서. 그러면 이 돌리네라는 말이 이제 독일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석회암 지형 뭐 그런 걸 뜻하는 건가요? 돌리네. 예, 이게 석회암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데 석회암이 이제 물에 녹아서 풍화작용으로 물에 녹아서 움푹 파이고 보통 이게 물이 이제 고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고이지 않는데 문경 돌리네만 이제 물이 고여서 국내외적으로 희귀한 그런 지형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문경시에서는 돌리네 습지를 생태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 예. 원래 그 남사르 습지도시로 그리고 국가지질공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를 통해서 그 2025년도에는 남사르 습지도시와 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또한 그 2028년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멀리 28년이 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까지 이렇게 큰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제7회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문경에서 유치해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는데요. 생태관광 페스티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주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예. 그 페스티벌은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에서 그 전국 35개소 생태 관광 지역의 그 다양한 홍보 부스 체험과
사진전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제 개막식이 개최가 되고 토요일에는 문경 돌린의 습지 탐방도 함께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금요일에는 문경세제 야외 공연장에서 토요일에는 문경 돌린의 습지 현장에서 예, 이렇게 그 체험 행사가 있군요. 예. 예. 자, 생태관광 페스티벌 이제 수천 명이 참가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 주력해서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 페스티벌에는 그 전국 생태 관광지 35개소가 참가를 하는데 홍보 체험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흔치 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나는 생태 관광 체험단, 나에게 힘을 선물해줘요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준비되어 있고, 예. 농특산물 판매장과 생태 관광 사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관광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생태 관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자리에 여기 다 모여 있게 되는 거니까 한눈에 다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생태 관광 페스티벌에 함께 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문경 세제를 방문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관광을 하고 즐길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네. 요새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복장을 갖추고 지금 이제 가을이 한창 이어가는데 네. 가을의 정취를 문경 세제에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문경 생태관광 페스티벌에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의 박연복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퇴직연금 며칠 넣으실 거예요? 1950일이요. 20-30년을 쭉 함께하는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ETF, TDF 등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과 장기 투자의 원칙대로 퇴직연금 파트너는 미래에셋증권이어야 합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00.1 MBC 라디오. 네,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 정당 지지율 대신에 이슈 위주로 좀 볼 텐데요. 네. 자,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뭐 요즘에 제일 뭐 관심이 높은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김포시 서울 편입, 또 서울 인근의 또 다른 도시들의 편입 여부, 이 부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대구 경북이나 또 광주 전남이나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관심도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수도 서울에 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관심도가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찬성이 31.5%로 나타났고요. 반대가 58.6%로 나타났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건 인천, 경기, 서울이겠죠. 해당 지역이니까요. 인천, 경기에서는 반대가 65.8%, 서울에서는 60.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또 다른 조사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테니까 비슷하게 나왔나 또 다르게 나왔나. RN서치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여기서도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찬성이 33%, 반대가 55.5%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뭐 압도적이네. 이 정도면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다 하는 걸 두 여론조사 결과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이유를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게 다른 이유보다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김포시나 또는 인근의 하남시나 경기도 하남시나 고양시 시민들에게 물어봤다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의 부동산 가치나 교통, 또 학군, 또 앞으로의 지역의 브랜드, 이런 것과 관련된다는 다를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물어보면은 이게 약간 또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또 수렴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는 지방 균형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발전해야 되나, 불과 얼마 전이 아니라 바로 또 대구를 다시 방문해서 칠성시장도 갔죠.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장도 갔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대통령은 지방을 방문하고 지역 균형을 원하는 것 같은데, 또 집권 여당에서는 서울,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이야기하는 건 또 뭐지 하고 좀 혼란스러워요. 이런 것도 전체 응답자의 응답 결과에 영향을 줬을 수 있고, 또 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내용들이 구체화돼서 그럼 실질적으로 총선 이후에라도, 총선 때만 뭐 총선용으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의 부산, 울산, 경남의 발전 방향, 그다음에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다 존재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궁금증이 있을 테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허행크께서도 아실 거예요. 또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서병수 의원은 반대입니다. 그것도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떤 정치 성향이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중도층, 무당층 유권자들, 국민들이 볼 때도 이건 뭐지?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장까지 역임을 했었던 인천시장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또 전직 부산시장을 역임했던 중진호 의원인 국민의힘 의원이 또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좀 복잡하고 좀 아직까지는 굉장히 관심은 높은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총선용 아니냐, 당내 반대도 많고 정부와 엇박자 모습도 보이고, 어쨌든 좀 그런 상황인데, 자, 이걸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반응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이슈를 주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도 실제로 이제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와 에너지경제신문의 또 다른 질문 문항을 보면 서울시 편입 정책 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을까. 방금 전에 황구 앵커가 분석 의견을 준 내용 그대로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는 27.3%, 정치적 이해에 따른 것이다가 58.8%로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 딱히 뾰족한 수도권 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떤 전략은 나와야 되거든요. 현재 5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간이 워낙 빨라서 조금 찬바람 불고 연말이다 또 보신각 종이 울리고 또 새해를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하다 보면 바로 총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총선판을 선거판을 정치판을 지연들어 놓을 수 있는 이슈가 뭐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김포시에서도 주민 간담회 거리인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관심도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선택지로 경기 북부에 편입될 것이냐, 경기 남도냐, 또 서울이냐, 인천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상당히 또 부동산 가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민감해질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이건 이제 수도권의 다수의 현역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중선에 일합을 겨뤄야 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뾰족한 어떤 선거 전략이 나오지 않고 같은 조사에서 이제 편입정책 추진 주체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3.6%는 경기도나 서울시다. 그 다음에 20.2%는 김포 등 서울 근처 부처단체니까 이게 지금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뉴스를 많이 접해서 딱히 민주당도 이걸 반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 주민들이 좀 관심이 있고 호의적이다.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의향이 있는데 뚝 잘라서 우리는 반대입니다. 이걸 강하게 밀어붙질 못해요. 지금 수도권에는 거의 다 민주당 의원들이죠, 지역구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 공천을 받아서 이제 출마를 하는 후보자가 이번 선거의 투표 기준은 서울 편입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게 또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히 어떤 선거 때 어떤 정책을 내밀어봐야 그렇죠. 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적어도 선거 때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한 10%의 민심만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상당히 타결력 있는 그런 이슈 또 뉴스임에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약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국면 전환용, 좀 이렇게 흔들기용,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자체로도 성공이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특히나 이제 수도권 지역구를 둔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 어떤 입장일까요? 우리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2010년에 무상급식 기억날 겁니다. 근데 무상급식이 그때 지방선거판을 휩쓸었거든요. 그때 김포 지역의 이 선거 국면이 기억납니다. 경기도 김포시인데 그때 경기도 김포시가 이번에 나오는 어떤 정책적 현안처럼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무상급식이 이 지하철 연장 이슈를 이겨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무상급식이 파괴력이 있으냐면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2010년입니다.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을 하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제 민주당을 그 당시에 견제를 해야 되니까 유기농 무상급식을 하겠습니다. 근데 안 먹혀요. 이게 이슈를 주도해버리고 가면은 또 더 이상 되돌이키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대립형 어젠다 형성보다는 좀 경쟁형 어젠다를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균형 발전은 어떻게 되냐. 민주당이 아는 이거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나눠야 되고 서울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주변으로 옮겨가면 또 그 지역은 서울에 편입되더라도 변두리밖에 안 된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략은 이게 더 파괴력이 있다. 그걸 꺼내놓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메가시티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피 시티 프로젝트다.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걸 더 강력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뭐 민주당이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닙니다. 이제 지금 그걸 이제 반영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슬슬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지난주에 부산 토크 콘서트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제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전 이제 뭐 교감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맨 앞줄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한마디로 뭐 문전박대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 지금 뭐 영어로 응대한 부분에서 뭐 이거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인종 차별 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환자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요. 누가 환자냐 대통령이냐 이준석 전 대표냐 한참 지금 시끄러운데요. 예. 자, 이 전 대표 뭐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말로 해서는 안 돼서 이뇨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했다. 이게 상당히 이뇨한 위원장에게는 또 불쾌감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또한 왜 그렇게 사전 조율되지 않고 찾아갔느냐도 또 논란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국면, 뭐 서울에 환자가 있다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또 여기에 맞받아쳐서 이뇨한 위원장은 부산에 환자가 있다,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이제 돌아오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 이제 이런 설문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창당된다면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35.4%, 국민의힘 32.2%, 이준석 유승민 신당 21.1%. 어우, 이거 무시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상당합니다. 예. 이 정도의 일단 뭐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출범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가는 또 논외의 문제겠지만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는 선거의 하나의 변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다시 재결합이 가능할지 이렇게 일종의 사랑과 전쟁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사랑 쪽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 환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전쟁 쪽으로 가는 심지어는 한 방송사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당 창당 가능성은 한 50%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왜냐하면 12월 27일 날 결단을 내린다고 했으니까 한 50여일 남았는데 하루에 1%씩 올라간다. 이건 이제 창당을 할 테니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인사까지 또 만났거든요. 그 김영파 이른바 이상민 의원이 비명계 의원인데 적어도 한 달 안으로는 이준석 신당의 참여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안에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이준석 이제 전 대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헤어진 결심으로도 읽힐 수 있겠습니다. 뭐 거의 100%다 신당 창당은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 자, 민주당의 비명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정의당의 또 몇 명 의원들까지 손잡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그 이준석 신당 출연한다면 지역구에서는 사실 좀 힘든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힘들죠. 뭐 양당제에서 힘든데 자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될 거냐? 만약에 지금의 이 비례대표제 그대로 간다면 상당할 것 같은데요. 47석이잖아요. 비례대표가. 지금처럼 이제 아직까지 제도가 바뀌지 않으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간다 그러면 4년여 전에 이제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 두 자릿수 의석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적어도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21% 가까이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그러면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준석 신당이라도 물론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변수가 될까 말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변수가 됐다. 내년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 구도 속에서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신당의 파괴력 절대 무시 못할 지금 상황이다라는 진단이시고 지금 왜 12월 27일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마음은 완전히 헤어진 결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시간을 두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빨리 선언하고 준비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좀 더 이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흥행을 좀 불러일으키는 좀 상징성. 그러니까 12월 27일이 본인이 2011년에 새누리당, 박근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을 부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날짜예요? 12월 27일에 그렇습니다. 비대위원이 됐군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일단은 현역을 가급적 많이 포함하고 당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장에 출발해버리면 현역 의원들 없이 출범을 해야 되는데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역이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양양자 의원도 사실은 현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역들을 최대한 모을 수 있다면 신당을 창당해서 정당 보조금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당장의 국회 내에서도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치적인 기반, 시기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해됩니다. 그 돈 문제가 또 있긴 있군요. 정당 보조금. 알겠습니다. 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